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오늘 네. 이 영상 찍는 날이 5월 10일이에요. 네. 5월 10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이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죠. 네, 맞아요, 출범하면서 맞아요.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맞아요. 정책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를 해준다. 네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장님? 그냥 1가구 1주택 요건이 변경된 게 아니고 네. 다주택자였다가 이제 최종 1주택자가 됐을 때 옛날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으면 네.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되는 순간 바로 팔아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꿨죠. 네. 다시 기산하게끔. 그러니까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로 되고 나서 다시 1주택자의 요건이 이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또 2년 거주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네.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제대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재기산이라고 하죠. 네. 재기산 요건을 이제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전에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요건 그렇죠. 혜택을 받을 네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1주택이 되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해도 네네.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걸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좀 완화가 되었어요. 네네. 네.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소장님?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길 때에 팔아야 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을 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엔드 요건입니다. 엔드 요건이 신규로 산 집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만 맞아요. 전입이 다 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 요건을 이제 완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늘려줬고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주택으로 꼭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걸 안 해도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보면은 진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 정부의 취지는 이 부동산의 매물도 증가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네.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지금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 면제를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되는 비과세 요건을 재기산 요건을 네. 폐지한 거,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이제 조건을 완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매물을 좀 늘리겠다. 파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해주겠다. 그동안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세금 때문에 파는 거를 주저하게 이제 만들었었는데 맞아요. 이런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줘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매물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첫 번째 정책으로 이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저희가. 네네.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알겠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미묘한 바뀜이 있을까요? 네. 분위기가? 항상 이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사실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양쪽 다 효과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나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보게 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번에 이제 정책을 낸 게 수요에 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매물을 늘리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수요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겨냥한 정책 또한 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네. 그냥 1주택자로 거주 요건도 다 하고 이제 보유 요건 마련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아주 애매했단 말이죠. 이런 요건들을 완화시켜주면 내가 하나 더 사도 되겠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는 비과세 요건 다 갖춰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 갈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안 사고 그냥 이사만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하나 투자하고 싶은데 다른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걸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기존의 법에서는 거주를 해야 네, 됐으니까. 그래서 세금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사는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팔고 얘는 나중에 거주 요건이 얘는 또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얘를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살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수요를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물 증가도 될 수 있지만 매수 수요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매수 수요를 좀 자극하는 거는 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이 되는 부분이 매수이냐 매도이냐 그렇죠. 네.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히 그 방향을 정해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사실 그 방향으로 유리한 쪽의 효과가 훨씬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반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다. 네. 그러면은 매수가 훨씬 더 크게 효과를 받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막 사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를 더 사면 더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얘는 비과세 혜택을 벌고. 네. 이렇게 해서 이득이 양쪽으로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1주택자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그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매물은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적극성이 떨어진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팔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파냐 아니면 비적극적으로 파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면 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 비적극적으로 팔려고 한다는 거는 호가를 높이면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쵸.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비춰보면 거래가 약간 주춤은 하지만 네. 거래가 되는 게 신고가를 터뜨리는 데도 있고 네. 또 하락 거래가 되는 데도 있고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체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헷갈려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할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이면서 약간 하락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 분위기. 이게 이제 조금 더 크게 먹힐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대 50 같은 경우는 약간은 매도 우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보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거의 진짜 비등비등하게 진짜 효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타나기 중이잖아요. 때문에 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막 오늘 시작됐으니까요. 네.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매수의 심리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네. 그동안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강하게 또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요건을 한 번씩 다 짚어봐야죠. 첫 번째 요건은 이제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면제죠. 면제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중요한 변수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팔 사람은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네.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되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라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사람도 자기가 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1년이라는 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고 나서 바로 팔면 어차피 양도세 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 같은 경우가 하나 사서 2년 넘기고 3년 가면 그냥 2주택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에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그리고 시장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선 상황.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수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약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매도자들은 뭐 적극성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이 사람들 외에 누군가 또 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급한 사람은 이제 이 매물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급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매물이 출회되는 것보다는 얘하고 경쟁해야 될 다른 매물. 진짜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급한 사람들, 이런 매물들이 급매물로 좀 줄여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요, 소장님? 두 번째는 1주택자의 재기산 요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재기산 요건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2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이미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주택자가 돼서 지금 거주 요건을 막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1주택자인데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뭐 다른 채널 가서 1주택자도 가능하면 파셔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아 안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1주택자인데 막 저는 팔고 왔습니다. 이런 분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주택자의 비과세 재기산 요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양쪽 다. 1주택자는 어찌됐든 실거주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매도를 결정짓기까지는 그렇죠. 예, 이미 거주 힘들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 여기에 적용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 지금 이제 국토부 뭐 지금 원희룡 아직 지금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예정자나 아니면 인수위 측에서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뭐냐면 규제 완화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니까 시장이 막 굉장히 출렁이는 느낌이 생겼단 그래 말이죠.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인수위가 덜컥 이제 지금 겁을 낸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닌데. 그렇죠. 예. 네. 부동산 이렇게, 안정을 예. 위한 거였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공약은 지키면서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1호 정책을 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렇죠. 하는 예, 노력입니다. 공약은 지키되 시장 안정화는 또 지키려고 하는 두 가지 일거양득. 어려운데요. 예, 네. 이거를 노리고 지금 하는 행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취지에 네. 맞는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네. 이게 이제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된다라는 측면. 예, 이게 이제 어떤 게 크게 나타날지 저도 지금은 감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보면 안정화의 기조는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엿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부동산 분야에서는 안정화를 네. 목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이게 이제 부작용이 없게끔 노력했다는 것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저 오랜만에 뭔가 흥분하지 않고 네. 약간 부동산 정책 분야에 있어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낯섭니다.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일단 시장이 지금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예. 네.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확실히 정해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승장 얘기를 했는데 하락장으로 가면 매도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매수 효과는 거의 없고 매도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운이 좀 좋은 정부다. 예, 지금 정체기 상황에서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는 부작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고민만 좀 제대로 하면은 정책이 정부가 바라는 취지, 방향대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의견은 좀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말을.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